아버지께서는 이사하실 때 아파트에 반드시 인터폰 실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조건으로 하셨습니다. 세상이 흉흉하여 누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이치현으로 이사했을 때도 역시 모니터가 있는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집은 조금 낡았지만 리모델링이 되어 실내는 깔끔했고 가격에 비해 넓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부엌도 넉넉하고 햇볕도 잘 들었죠.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께서는 집에 대만족이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그 집의 실내 모니터는 단순 보기 기능 외에 녹화 기능도 있었습니다. 최신 기기는 아니어서 인터폰을 눌렀을 때의 정지 화면만 담았지만 부재 중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고 만일의 상황의 증거가 될 수도 있기에 아버지는 이 기능을 꽤 유용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이사 초기에는 아버지는 이 녹화 기능을 자주 확인하셨고 아침에 외출 전에는 벨이 울리지 않아도 모니터 화면을 켜서 밖을 확인하고 나가시곤 했습니다. 당시 거주 지역의 범죄율이 높은 편이라 더욱 조심하셨던 거죠. 어느 휴일 밤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는 술을 사러 근처 슈퍼마켓에 가시려고 가볍게 나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평소 밤 외출은 드물었고 아침이나 낮에만 모니터를 보셨는데 문을 나서기 직전 문득 모니터를 확인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딸깍 모니터를 켜는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고 아마도 여성이며 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질 탓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노란 옷 부분은 붉은 갈색 같은 것으로 더러워져 깨끗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쪽을 등지고 서 있지? 평소 밖을 들여다볼 때 사람을 본 적은 있지만 인터폰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상하다고 생각하며 술 사러 못 가겠네 라고 중얼거리고는 모니터를 껐다가 다시 켜셨습니다. 그러자 화면에는 평소 문 밖의 풍경이 비쳤습니다. 어라? 사라졌네.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셨지만 아무도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지갑과 열쇠만 챙겨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슈퍼마켓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쇼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다른 집주민 누구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왠지 모르게 다시 한번 모니터로 집 밖을 확인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모니터 버튼을 누르자마자 아버지는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노란 옷의 여자가 다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주민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았고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손을 씻고 방으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분 정도였습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면 불가능하진 않지만 유난히 오싹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할 준비만 하고 우선 말을 걸어보려고 모니터의 음성 버튼을 켜셨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이 음성 버튼을 켜야 비로소 밖의 소리와 이쪽의 소리가 서로 들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말을 걸려고 음성 버튼을 온으로 하는 순간 들려온 것은 수수께끼의 굉음이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폭풍이 불어오는 소리, 낮고 짙은 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 도저히 현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모니터에 비치는 여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등을 돌린 채 그대로였습니다. 여자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지만 밖의 광경은 비정상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아버지는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이 소리는 뭐지? 이 색은 화재인가? 그럴 리 없어. 조금 전에 나갔을 때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는데. 게다가 모니터를 끄니 그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비추고 있는 거지? 극도의 공포를 느꼈지만 아버지는 다시 한번 모니터만 온으로 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인 것은 어두운 밖에서 여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두고 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 아버지는 결국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여자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노란 코트에는 붉고 검은 얼룩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아버지에게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후 툭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눈앞이 캄캄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는 집 안 현관에 주저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문을 보니 잠겨 있었고 아버지의 몸에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바로 주무시려 했지만 그날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던 아버지는 드물게 조금 떨고 계셨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추웠고 아버지가 말씀을 마치자마자
등골이 얼어붙는 듯한 강렬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아버지 댁에 묵으러 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셨으니 그 탓에 한기가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아마 다른 이유였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아직 아무것도 비추지 않은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도 모니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버지 둘 다 다시는 밖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버지 댁을 떠났습니다. 그때쯤에는 공포가 조금 누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저를 배웅한 후 문득 생각나서 아버지는 모니터의 녹화 이력을 보셨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님이나 방문 판매원 등 수상한 것은 비치지 않았지만 딱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녹화된 정지 화면에는 날짜가 표시되는데 한 장만 날짜가 땡땡땡땡 땡땡 땡땡로 되어 있는 노이즈 같은 녹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전부터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세히 보던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노이즈가 아니었어. 노이즈처럼 보였던 것은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비친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고 합니다.